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이 세 개의 법안 중에서 어느 법안이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특히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전월세 무한 연장법도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집주인의 늘어난 세금 부담과 함께 통과된 법안에 대한 그 부담까지 모두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 강민재 팀장입니다.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큰 기대감으로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는 청약 수요가 매년 매 분기마다 늘고 있는데요. 사실 점점 강화되고 있는 규제 때문에 당첨되기도 쉽지 않은데 당첨되고 나서도 큰 걱정이 남아있는 건 다들 비슷한 고민일 거라 봅니다. 바로 자금력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 다시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볼 계획이고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청약 당첨 이후에도 큰 산이 있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당첨이 되었다고 해서 내 집이 되는 것은 아니죠.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금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실거주 대신 전세를 두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니면 처음부터 전세를 둘 목적으로 계획한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이렇게 소유자는 분양받은 주택의 투자금을 낮추기 위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활용하는 전세를 두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세를 두었으니까 이제 집값 오르는 것만 기다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내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3개의 법안이 나왔다고 해서 편의상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그 회기 내에서 추진하지 못한 임대차 3법, 그 3개의 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야당, 여당 정치적인 얘기는 제외하고 해당 법안 관련해서 팩트만 체크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 3개의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3개의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라고 하죠. 첫 번째, 전월세 신고제, 두 번째, 계약갱신 요구권, 세 번째, 전월세 상한제 이렇게 3개의 법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만 실거래 신고를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 시에도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자체가 투명해지면서 합리적인 가격대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함께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 파악도 지금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대한 문제점도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사실 해당 법안의 가장 큰 그림은 임차인 보호도 있겠지만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수 확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간 전세나 월세와 같은 임대주택의 거래량, 임대소득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려웠었고 그에 따라 정부는 임대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수 확보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 이번에 전월세 신고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가장 큰 이유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신고 주체는 임대인 또는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와 같은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임대차 조건이 바뀔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되겠고요.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그리고 거짓 신고 시에는 500만원 이하라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는 임대 거래 가격, 지연 기간, 지역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계약갱신 요구권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는 이렇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기 전에 1회에 하나여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한 전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기간이 갱신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하고 연장 계약 시 임대 가격의 변동이 있다면 연 증액 상한을 5%로 명시하는데 이를
전월세 상한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인데 거기에 2년 더해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 하고, 임대가격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제도를 전월세 상한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기 전에 2년 더 살게요 라고 요구한다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더 살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임대인이 연장 계약을 받아들이고 2년 더 살게 해주면서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임대 가격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이때 인상률은 연 5%를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전월세 상한제라고 하는데요. 세 번째, 이 전월세 상한제는 연장 계약 시 임대 가격의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집주인에게만 해당되었던 제도였는데 이제부터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떠나서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5억 원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계약 만기 시점에서 2년을 더 거주하기를 요구한다면 임대인은 시세가 6억 원이라고 해서 6억 원까지 인상할 수는 없고 5%의 수준인 5억 2,500만 원까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라는 제도는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는 거주기간 내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 반면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는 본인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집주인은 그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소득세 등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있는데 그에 반면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상한제까지 적용한다고 하니까 유주택자, 특히 다주택자의 불만 상황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전세 가격이 상승만 하지 않았고 하락세를 기록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전세 가격이 떨어진 시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격 하락에 대한 임대인의 보호는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개정안에 대해 조금만 더 깊숙이 이해를 한다면 집주인뿐만 아니라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도 그렇게 좋은 제도라고는 또 볼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년에 최대 4년이라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대인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월세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그러니까 연속해서 연체한 경우가 아니라 누적해서 3번 이상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차한 건물을 파손한 경우,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적용되는 시기는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그 시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해당 법안이 적용되는 시점은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라고 하니까 소급 적용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전월세 무한 연장법이라고 해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공감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여럿 있어서 페이지를 몇 장 넘길게요. 일단 주요 내용만 살펴보자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무기한으로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약갱신 청구권에서는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보호했다면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전월세 무한연장법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한 계약갱신 청구권 법안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대 4년까지 권리가 보호되는 계약갱신 청구권에서 거절 사유에 해당되었던 사항들 기억하시죠? 그 사항들을 포함하면서 그 외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해야 되는 경우에도 무기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개의 법안과 함께 별도로 무한연장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거기에 5% 이내의 전월세 상한제까지 도입되면 세입자의 거주 안정은 효과적이겠지만 전세 가격의 상승 효과 역시 뒤따라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 투자로 해서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갭 투자자들이 줄어들 것이고 그로 인해 전세로 공급되는 물량 역시 줄어들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정부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여러 규제들을 내놓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투자자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의도한 대로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들만 진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월세와 같은 임대 물건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투자자가 있어야 전월세와 같은 임대가 가능한 물건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법안 통과 직전에 전세금을 대폭 높여서 내놓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실 거라 봅니다. 물론 자금력이 여유 있는 집주인이라면 바로 거래가 안 되더라도 전세 가격을 높여서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겠지만 자금력이 조금 힘든 집주인이라면 시세에 맞게 내놓거나 아니면 반전세식으로 돌리고 그렇게 월세를 받음으로써 그 주택에 대한 투자금을 조금 줄이려고 할 겁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이 세 개의 법안 중에서 어느 법안이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특히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전월세 무한 연장법도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집주인의 늘어난 세금 부담과 함께 통과된 법안에 대한 그 부담까지 모두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나온 법안들은 전월세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된 법안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 조건에 맞는 전셋집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월세 거주 시 세입자들의 자산 형성이 늦어지면서 내 집 마련의 시기가 점점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다듬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